2026년 수도권 부동산 크게 오를 곳,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전 부동산 중개소에서 박 사장님이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여러 지역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옆에 앉은 손님이 물었습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박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지도의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입니다. 올해 여기가 크게 오를 겁니다. 손님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동네요? 여기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데요. 박 사장님은 미소를 지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기회입니다. 아직 사람들이 모르니까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손님은 더 물어보려 했지만 박 사장님은 말을 아꼈습니다. 30년 경험으로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이 오를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진짜 정보는 귀한 법이니까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올해 수도권에서 어느 지역이 오를까? 지금 사면 몇 년 후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사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6년 수도권에서 크게 오를 지역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왜 그곳이 오를 수밖에 없는지, 어떤 근거가 있는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데이터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확실한 정보입니다. 최 부장님은 작년 말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도 한 지역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외진 곳을 사느냐고 물었습니다. 서울도 아니고 유명한 신도시도 아닌데 말입니다. 하지만 최 부장님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첫째, 교통이었습니다. 지금은 서울까지 1시간 넘게 걸립니다. 하지만 올해 말 광역급행철도가 개통됩니다. 개통되면 서울까지 30분대로 단축됩니다. 출퇴근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집을 구할 것입니다. 수요가 폭발할 것입니다. 최 부장님은 과거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광역철도가 개통된 지역들을 봤습니다. 모두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개통 1년 전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개통 후에는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개통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장님은 적기에 샀습니다. 벌써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둘째, 공급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새 아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분양 계획이 없습니다. 공급이 제한적입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한정적입니다.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가격이 오릅니다. 이 지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최 부장님은 이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셋째, 개발 계획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일자리가 10,000개 이상 생깁니다. 일자리가 생기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주거 수요가 늘어납니다. 최 부장님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뒤졌습니다. 개발 계획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됐는지, 인허가가 났는지, 착공 시기는 언제인지 모두 체크했습니다. 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최 부장님이 산 아파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석 달 만에 가격이 5천만 원 올랐습니다. 아직 철도도 개통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개통되면 더 오를 것입니다. 최 부장님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들이 유망할까요? 첫 번째는 GTX 노선 주변입니다. 정 여사님은 이 점을 일찍 파악했습니다. GTX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수도권 교통지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특히 GTX C 노선 주변을 주목해야 합니다. 올해 개통 예정입니다. 양주, 의정부, 청량리를 연결합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먼 곳이지만 GTX가 개통되면 가까워집니다. 정 여사님은 의정부에 투자했습니다. 아직 집값이 서울의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GTX 개통 후에는 달라질 것입니다. 서울 출퇴근이 가능해지면 수요가 몰릴 것입니다. 정 여사님은 역세권 아파트를 샀습니다. 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교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역 가까운 곳을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벌써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격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GTX 개통이 가까워질수록 더 빠르게 오를 것입니다. 정 여사님은 만족스러워합니다. 두 번째는 재개발 예정 지역입니다. 강 선생님은 이쪽에 주목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경계 지역에 재개발 예정인 곳들이 있습니다. 낡은 아파트들이 새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강 선생님은 이런 지역에 오래된 아파트를 샀습니다. 30년 넘은 아파트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낡은 집을 사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강 선생님은 미래를 봤습니다. 재개발이 되면 새 아파트를 받게 됩니다. 용적률이 높아져서 더 많은 평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불편하지만 몇 년 후를 생각하면 기회입니다. 강 선생님은 재개발 추진 상황을 꾸준히 체크합니다. 조합이 구성됐는지, 시공사가 선정됐는지, 인허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재개발은 시간이 걸립니다.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장기 투자로 접근하면 충분히 보상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규 택지 개발 지역입니다. 윤 부장님은 이쪽에 관심을 뒀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 지역들을 살펴봤습니다. 아직 개발이 시작되지 않은 곳들입니다. 윤 부장님은 그 주변 기존 아파트를 샀습니다. 신규 택지가 개발되면 주변 인프라가 좋아집니다. 도로가 생기고 상업시설이 들어옵니다. 기존 아파트 가치도 오릅니다. 게다가 신규 분양가는 높을 것입니다. 최근 건축 비용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존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일 것입니다. 수요가 기존 아파트로 몰릴 것입니다. 윤 부장님은 이런 전략으로 투자합니다. 신규 택지 바로 옆 기존 단지를 노립니다. 가격은 저렴한데 개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석이조입니다. 네 번째는 학군이 좋은 지역입니다. 조 사장님은 이쪽에 주목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교육은 중요합니다.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이사합니다. 조 사장님은 경기도에서 학군이 좋은 곳을 찾았습니다. 특목고나 자사고가 있는 지역, 학원가가 발달한 곳을 살펴봤습니다. 그런 곳은 수요가 꾸준합니다. 집값이 조금 떨어져도 금방 회복됩니다. 교육 수요는 경기와 상관없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투자처입니다. 조 사장님은 분당에 투자했습니다. 이미 비싸지만 여전히 학군이 좋습니다. 수요가 끊이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안전한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직주 근접 지역입니다. 이 여사님은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람들은 직장 가까운 곳에 살고 싶어 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여사님은 판교, 광교 같은 업무지구 주변을 봤습니다. 일자리가 많은 곳입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선호합니다. 수요가 안정적입니다. 특히 IT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이 좋습니다. IT 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주거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입니다. 이 여사님은 판교 인근 아파트에 투자했습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았지만 안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가격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생활 인프라가 좋은 곳입니다. 장 부장님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병원, 마트, 공원 같은 편의시설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장 부장님은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기존 도시에 투자했습니다. 신도시보다는 구도심 중 잘 정비된 곳을 선택했습니다. 살기 편한 곳이 결국 가치가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그런 곳은 집값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찾기 때문입니다. 장 부장님의 전략은 안정성에 초점을 뒀습니다. 일곱 번째는 역세권 소형 아파트입니다. 황 선생님은 이쪽에 집중합니다.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소형 주택 수요가 큽니다. 황 선생님은 지하철역 가까운 소형 아파트를 여러 채 샀습니다. 원룸, 투룸 위주입니다. 가격 부담이 적고 임대 수요도 안정적입니다. 젊은 직장인, 신혼부부들이 선호합니다. 공실이 거의 없습니다. 월세 수입이 꾸준합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입니다. 여덟 번째는 저평가된 구도심입니다. 김 사장님은 역발상으로 접근합니다. 모두가 신도시를 찾을 때 구도심을 봅니다. 저평가된 곳을 찾습니다. 구도심 중에서도 재생사업이 진행되는 곳을 노립니다. 정부가 투자해서 환경을 개선합니다. 오래된 동네가 새롭게 변합니다. 김 사장님은 그런 곳에 아파트를 삽니다. 지금은 저렴하지만 재생 후에는 달라질 것입니다. 가치가 재평가될 것입니다. 이처럼 오를 곳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너무 늦으면 이미 많이 오른 후입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사면 안 됩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교통, 개발, 학군, 인프라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도 직접 가봐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도 들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자기 능력 내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무리한 대출은 위험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단기 투자로 접근하면 실패합니다. 최소 5년, 10년을 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2026년은 기회의 해입니다. GTX 개통, 재개발 진행, 신규 택지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방향을 제시했기를 바랍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정확한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투자 계획을 나눠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가겠습니다. 현명한 투자로 성공적인 2026년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